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찾습니다. 집주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까스로 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 좀 붙들어 두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심지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도 유명무실해질 정도죠. 그만큼 임차인이 이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의 전세 수요가 훅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온 그런 어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 현장에서 전세가 거래 현황만 보더라도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고요. 강남 이외의 비강남권 역시도 갈수록 전세가가 하락하는 폭이, 그 파이가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다시 산정하기로 했는데, 이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의 소득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해줬는데,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전세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졌던 그런 궤적, 그리고 이 공공적인 어떤 지원에 있어서도 대출 한도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전세가 시장이 그렇게 다시 회복, 반등,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열에 6건 정도는 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는 서민 주거 사다리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이 전세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계속해서 월마다 현금 탄을 쏟아내야 하는 월세로 가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주택 월세 비중,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도 전세 수요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주택 월세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 아니죠. 주택 월세로 가는 그런 비중인데, 불과 4년 만에 41.4% 정도 급증할 정도로 월세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빌라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전세로 들어갔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불안감이 쫙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월세로 가는 것이 훨씬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자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많은 거고요. 빌라 전세 차라리 월세로 하시죠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떼일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이 전세 사기 여파가 지금까지 이 공포심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파트 전세 시장 역시도 수요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을 보더라도 주로 강남 상구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48억에서 29억 6천 정도로 18억 4천 정도 38%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더곡 렉슬 역시도 19억에서 7억 6천 정도로 11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도 16억 9천에서 6억 6천 정도로 10억 4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인천으로 넘어가면 인천이 지금 역전세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가 9억 5천에서 4억 5천, 5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선타운 1단지 역시도 7억에서 2억까지 떨어지는 4억 6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반베르디움 역시도 7억에서 3억 정도로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인천은 정말 전세가가 급락한다라는 표현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남시, 군포시,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남시 미사 강변 프루지오 2차가 12억 7천에서 5억 2천으로
7억 5천 정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레미안 하이어스 역시도 13억에서 7억 정도 하락, 7억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이편한 세상 광교 역시도 14억에서 7억 정도, 거의 뭐 전세가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위기 충분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는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월세는 대신 수요가 전세에서 튕겨져 나와서 월세 쪽으로 가고 있기, 특별히 주택 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빌라, 다세대 주택 쪽으로 상승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전월세라는 불안한 주거 형태에서 조금 안정적인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집값이 내려와야 됩니다. 저점에 진입 시도하는 것이 차라리 뭐 더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 뭐 오를 수가 있겠고요. 쇄도하고 있는 이 부동산 겨울 속에 어느 시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진입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관망세의 초읽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한국 부동산 자체의 이 집값이 하락세로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죠. 뭐 금리가 점차적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에 물려있는 이 금리, 바로바로 한국 부동산 이 주택담보시장의 금리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국 이 모기지 금리 역시도 뭐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연준해서 내린다고 하지만 지금 6.89%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뭐 7%에 이르는 고금리라 볼 수가 있겠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뭐 최근에 좀 내렸다고 하지만 25bp 정도 높은 수준. 15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05%로 직전보다 조금 낮아졌다라는 어떤 이 포인트가 있지만 여전히 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건 이 한국 이 부동산, 특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있어서 이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페드는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계속적으로 낮춰서 당연히 시장금리, 시중은행금리, 또 모기지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역으로 뭐 미국, 유럽, 일본 국채금리가 일제히 뭐 반격하듯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고스란히 뭐 시장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4.8%까지 뭐 급등을 했던 적도 있고요. 거의 뭐 5%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일본 국채 수익률도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시소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나 기조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 결국 국채금리 상승은 누적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귀환 이후에 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뭐 고스란히 이런 이 아킬레스건 같은 이 고금리 상황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와 하반기 2025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오늘 국채금리만 보더라도 미국이 10년물이 4.5%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30년물은 무려 뭐 4.7%를 거의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뭐 이런 국채금리 상승세 때문에 오늘 1453원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중순 되면 1470원에서 1400원대 후반부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농협을 비롯해서 대출금리 최대 0.6% 인하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변동금리의 이 조정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가상금리를 각각 조금씩 낮추는 어떤 조정폭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상황이 뭐 지뢰밭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시 시중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5대 은행이 1월 가계대출 뭐 감소했다지만 주담대 부분에서는 늘고 신용대출은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주담대는 조금씩 금리를 내려가고 있고 신용대출은 오히려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동결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주담대 금리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금리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뭐 연쇄적 도미노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산 시장의 아파트는 거의 뭐 가치 변동성에 있어서는 최대 위기를 맞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 위기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점의 기회는 상반기 반드시 찾아오는 포인트를 찍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뭐 무순위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봄이 오는 3월을 기해서 많은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그동안 묶어놨던 물량들을 쫙 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 분양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점점 단절되는 이유 때문이죠. 다산 자이언앤프루지오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세종처럼 굉장히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의 뭐 3, 4억 밖에 안 해요. 하남시, 뭐 송파과도 인접해 있고, 뭐 입지적으로 서울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이언앤프루지오도 역시 단지가 아주 뭐 동강 간의 거리도 적당하고 숲세적인 환경을 조성한 덕에 뭐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뭐 숲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단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5구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평면도를 보시면 이 타워형 구조죠. 침실 3개, 거실, 뭐 드레스룸이 끼어 있고요. 뭐 소형 평수지만 그래도 뭐 오밀조밀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평면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5구제곱, 지난번에 나왔던 403동 707호가 3억 2,700만 원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이 가격 면에서 이번에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가 3억대 나왔죠. 근데 여기는 경기도권인데 뭐 상당히 이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평수는 20평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요즘 나오는 1,400만 원 정도 기본 깔고 가지 않습니까? 발코니 확장비가. 근데 660만 원 정도라는 거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산 자이언앤프루지오는 지금 매매가가 6억 6천, 매물은 거의 뭐 7, 8억 정도 선상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가 3억 2천에 나온다면 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로 따져도 뭐 4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가로 분양가를 전부 올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입지도 상당 부분 뭐 학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농역, 이 경의중앙선이라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도로망이 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신축 아파트, 뭐 비교적 신축 아파트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구 무순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3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종에 이은 경기도권, 특히 강동구 좀 접근성이 좋은 3억대 아닙니까? 틈새는 그때 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산 자이언앤프루지오, 제가 아까 뭐 하남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잘못됐고요. 왕숙하고 남양주하고 좀 비슷한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하고 이 뭐랄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축 아파트, 그리고 이 분양가도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뭐 근래 세종 위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3억대로 나온 무순위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또 하나의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발견하실 수 있다면 좋은 또 골든타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미국의 금리 부분이 계속적으로 한국의 주담대 금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025년도 한국 아파트 시장 가치는 확대보다는 오히려 축소가 될 가능성 높고, 앞으로 하락 범위는 더욱더 그 파일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틈새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관망세는 관망세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어떤 가격적인 면, 그리고 분양가나 또 입지적인 면이 좀 그래도 메리트로 다가온다면 전월세 정말 지치신 분들 이 틈새를 통해서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프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